화면을 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전에 캄캄했죠. 우리의 지금 눈앞을 보는 것처럼 캄캄했다가 원래색으로 돌아왔는데 빨간색입니다. 자, 빨간색을 보면은 편하지가 않죠. 초록색으로 이제 펼쳐져야 편해지는데 우리의 마음 불편하게 만드는 이 빨간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비트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앞자리가 여전히 8이다. 단기 흐름부터 볼게요. 단기 흐름 4시간 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제 저녁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제 9시 보니까는 이게 5시, 이제 9시 이때가 지금 음봉이긴 하지만 윗꼬리가 지금 달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뭔가 상승을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이 상승 추세를 타려는 분위기가 보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90K가 저항대였었잖아요. 90K가 저항대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요 화살표 90.3K, 그러니까 한 90.4K로 볼 수 있죠. 단기적인 흐름, 4시간 봉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여기 90.4K 위에서 마감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멤버십 그 텔방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90.4K에서 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어제도 살짝 맞고 떨어져가지고 90K 지지 확인하고 있는 것 같다 했는데 그 뒤로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제 이 FOMC 이후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흔드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음봉 마감했고, 그래서 더 뻗어나가지 못하는 걸 확인을 하니까 오늘 아침 오전 이후로 해가지고 다시 긴 이 음봉을 보이면서 88K를 한때는 또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8.1K를, 그러니까 88K를 아슬아슬하게 또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갔어야 되는데 이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꺾인 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일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 상승 채널을 다시 그었잖아요. 제가 선 긋기 나름이다 해가지고 다시 그 상승 채널 살짝 깨고 내려갔지만 올렸는데, 지금 현재 이 51선을 결국에는 뚫지 못했습니다. 51선이 이제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90K였거든요. 90.2K인가 3K인가 그랬는데 뚫어내지 못하고 51선이 살짝 내려오면서 이제 89.9K, 거의 90K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서 51선의 저항을 쉽게 지금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 51선을 넘지 못해가지고 빌빌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살짝 지금 터치하고 거의 지금 하단부에 있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상승 채널을 지켜줄 수 있을지 또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또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 딱 요거였어요. FOMC가 이 1월 상승 이후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봤던 0.382의 98K의 저항을 맞고 지금까지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가 딱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거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때마침 1월 FOMC가 딱 28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료로 해가지고 올라가기에 딱 좋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FOMC 이후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봤지만 결국에는 어제 일봉이 양봉인데 이제 거의 십자형 캔들, 윗꼬리가 좀 달리고 아랫꼬리도 좀 달리고 하는 캔들로 마감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하락 추세를 뚫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하락 추세에 또 맞아서 이렇게 지금 더 빠지고 있는, 여전히 하락 추세를 뚫어내지 못했다. 참, 이 하락 추세가 뭐라고 아직도 뚫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산시장의 바로미터인 이 미증시는 어떻게 흘렀느냐. 어제 보시면 미증시도 전반적으로 좀 얼룩덜룩하기는 하지만 빨간색이 좀 더 많이 보이는 듯하고, 그죠? 혼조세를 보였다. 그래서 3대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다우는 플러스 0.02%, S&P 500은 마이너스 0.01%, 거의 제자리죠. 그나마 나스닥은 0.17%로 상승이지만 이것을 상승으로 보기도 애매한 그냥 미 증시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S&P 500부터 보면 어제 마이너스 0.01%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작은 여기서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제 그래도 미 증시도 비트코인의 그 자정 그때 무렵하고 비슷하게 출발은 이제 상승을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거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0.01% 하락이지만 긴 또 음봉을 보였다라는 얘기는 시간이 갈수록 장이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각 수렴의 끝에서 아직 넘어서지를 못했다. S&P 500 같은 경우는. 그럼 나스닥은 어떠하느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플러스 0.17% 상승이라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캔들이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장중에는 계속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뚫어내긴 했지만 수렴을 뚫어내긴 했지만 뭐 확실하게 돌파하진 않았고 거의 제자리 수준이고, 그래서 어제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오늘이 아니라 어제가 됐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 나스닥이 1% 이상 상승하면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1%가 아니라 0.17%, 그래도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오히려 시작가보다는 빠지게 되면서 여전히 사상 최고가는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미 증시나 비트코인이나 지지부진한 움직임은 마찬가지였다. 그럼 어제 일단 빅 이벤트들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는 잠깐 살펴볼게요. 파월, 트럼프 압박에도 유지부동, 금리나 고려 안 해.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것은 시장이 뭐 90% 이상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월의 그 발언이 중요했는데 특별한 뭐 얘기 크게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제 금리 인상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경기가 뭐 여전히 뭐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딱히 인하를 해야 될 여건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인플레에 대한 걱정이 남아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보시는 것처럼 미 경제 탄탄한 확장세 지속이 되고 인플레이션 다소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이제 독립성에 관해서, 연준의 독립성에 관해서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약간 정치적인 관련의 그 얘기들은 다 거부를 했습니다.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특별할 건 없는 FOMC였어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ASML은 어제 미 증시가 시작하기 전에 발표를 했는데 사상 최고 실적을 보이면서 오히려 이제 마이크론 쪽에서 6%의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상 최고 실적을 냈다는 것은 AI에 관련된 이런 그 기업들이 여전히 잘 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 그 성장세 자체가 꺾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IBM도 뭐 일단 시장 예상을 상회를 하면서 얘는 그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 8%나 상승을 했다라고 하고, 또 메타 같은 경우도 매출 전망 상향의 시간의 주가에서 6%, 얘도 이제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간 내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 전망도 이 정도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또 광고사업 호조에 시간 내에서 주가가 4%대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은 호실적인데 주가가 5% 급락을 했다. 그러니까는 4분기 매출이 116조 원, 그래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자본 지출 66% 급증에 사상 최대 AI 수익성 우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사업 성장세가 AI 관련 투자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은 좋았는데 이제 너네들이 이만큼의 돈을 더 계속 지출할 수 있어?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커졌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선물 시장을 보면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그러니까 실적 발표는 다 좋았어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오히려 그 주가 상승이 시간 내에서 나오지 않고 하락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장의 선물 시장을 봤을 때 다우는 살짝 마이너스, S&P 500도 플러스 0.07, 나스닥은 0.24%로 큰 상승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코인 불장의 전제 조건은 절대 미 증시가 꺼지면 안 된다. 지금 꺼지진 않았어요. 그죠? 꺼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매크로, 제가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두 가지 힘이 유동성과 매크로인데, 이 매크로는 미 증시가 지금 좌우하고 있고 미 증시를 좌우하는 것이 AI다. 그럼에도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됐는데 그걸 봤을 때 AI 동력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 그나마 이제 어제 뭐 큰 상승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AI 동력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여기서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비트코인하고 미증시는 좀 부진했는데 금이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5,500마저 돌파를 했다라는
요 기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요건 근데 살짝 조금 보고 일단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발표가 어제도 안 나왔어요. 오늘 나온 기사인데 고심 길어지는 연준 의장 인선. 그러니까 트럼프가 불가능한 것을 원하고 있다. 지금 현재 후보군 4명은 안 좁혀졌다라고 하면서 작년부터 발표 임박 주장에도 트럼프가 결정을 못했다. 그러니까는 지금 금리 인하를 원하면서 또 월가와 연준 이 신뢰를 쌓는 거, 그러니까 두 마리의 토끼를 원한다. 그래서 이것이 불가능한데 아무튼 트럼프는 그것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주말에도 이번 주에 발표할 것처럼 베센트가 발언했는데, 근데 또 인터뷰에서 뭐 다음 주, 뭐 다다음 주까지 발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또 연기되는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직 이 확실하게 누구를 할지 뭐 진짜 결정을 못한 건지 아니면 그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이 역시도 때가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이 시장의 판도가 바뀌어질까라는 것을 봤을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누가 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 어쨌든 트럼프의 말을 잘 들을 사람을 뽑을 거거든요. 트럼프는 무조건 자기 말을 잘 들을 사람을 뽑을 거기 때문에 사실 누가 돼도 중요하진 않지만, 근데 이제 코인너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그 떠오르고 있는 블랙록의 그 CIO 릭이었죠. 릭 라이더, 어디나 릭 리더라고 하는 그분이 되면은 좀 더 코인에게는 호재일 것이다 해서 어제 그 기사를 제가 첨부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이 코인 시장에서 여전히 좀 불안한 움직임, 딱히 호재도 없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 이 차기 연준이 선정되면서 이것이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좀 릭 라이더에 대한 그 기대감을 좀 키우는 그런 미디어에 노출이 나오면서 실제로 릭 라이더가 선정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좀 그나마 없는 호재를 좀 만들어야 되진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번 주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니만 또 결국에는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다시 금으로 가겠습니다. 금이 천정부지로 지금 치솟고 있다. 5,500달러마저 돌파를 했다. 금이 지금 미쳤습니다. 금 진짜 미쳤다. 지금 영원일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오늘 또 오르고 있고 어제도 꽤 올랐거든요. 어제도 4%, 그 전날에도 3% 올랐고 현재도 지금 2%. 그러니까 금이 진짜 미쳤습니다. 미쳤다. 그래서 지금 RSI를 보면은 90입니다. 지금 과매수 이 70을 넘어서 90이다. 근데 금뿐만 아니라 은도 마찬가지예요. 은도 지금 84. 금보다는 조금 낮는데 하지만 지금 뭐 은도 지금 연일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은은 워낙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좀 음봉이 보이면서 어쨌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날 한 3일 전에 요때도 긴 윗꼬리를 달면서 음봉 마감했었거든요. 그럼 요거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요거를 이 고점 그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윗꼬리 달았으니까 거기다 음봉 마감했으니까 추세가 반전되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전혀 추세 반전이 된 게 아니라 지금 그 이후로 더 올라가면서 이제 요 3일 전에 그 고점을 오늘 다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추세가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금을 봤을 때 지금 일봉으로도 이게 지금 RSI가 90이거든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주봉도 85입니다. 주봉도 85. 이번 주가 더 많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다. 그 월봉으로 보게 되면 무려 여기 보세요. 28%가 이번 주만 지금 28%가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봉 RSI가 96이다. 이걸로 봤을 때 지금 이 금이 거의 마지막 그 미친 그 마지막 그 랠리를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 시장에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포모 장세가 몰려드는 것이 아닌가. 지금 한 달 사이에 지금 28%나 상승을 한 거예요. 한 달 사이에. 금이 시가총액으로 따졌을 때 가장 높잖아요. 가장.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높은 게 금인데 그렇게 무거운 놈이 한 달 동안에 지금 28%, 거의 30%로 올랐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모의 절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금이 꺾여야지, 금이 고점을 찍고 꺾여야지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으로 넘어간다
라는 것을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금 차트가 별도로 있는데 어쨌든 기억을 하실 겁니다. 금이 꺾이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갔는데 지금 이 금이 거의 절정으로 지금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코인의 봄은 언제 올까? 라고 봤을 때 일단 우선적으로 금이 좀 꺾여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금이 미친 폭등, 진짜 그야말로 미친 폭등, 이번 달만 28%니까 그야말로 진짜 미친 폭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거의 지금 마지막이 아닐까 봅니다. 영원한 상승은 또 없잖아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이 아닐까 했는데 이 인간의 광기는 모른다. 인간의 광기는 정말 모른다. 그래서 제가 코스피도 같이 말씀드리면서 전형적인 포모 장세가 코스피에도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인간의 광기는 측정할 수 없다. 고점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릅니다 진짜. 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더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상당히 월봉으로 봤을 때 96이면 여기서는 더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여기가 설령 어깨일지 뭐 허리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 정도면은 욕심을 내려놔야 될 때 만약에 홀딩자라면 그 시기라고 봅니다. 굉장히 정말 이 막바지 그 포모 장세로 가고 있는 그 단계가 아닐까 봅니다. 그래서 금이 떨어졌을 때 그나마 이제 코인의 봄이 조금씩 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코인은 사실 쉽지 않다. 어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제가 좀 중요한 자리다. 왜냐면은 이 하락 주제를 뚫을 수 있는 자리였잖아요. 근데 못 뚫었다라는 거는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더 봐야 되는 거는 그럼 이 상승 추세를 뚫을 만큼 더 하락을 해야 되는 그걸로 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계속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가다가 조금 뒤에라도 이제 올라갈 거냐 이제 거기가 또 갈린 길인 거죠. 더 갈 거냐 더 하방으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지지부진을 하다가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중의 돈은 코인한테 관심이 없다. 지금 관심은 금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여기에 지금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코인은 아직 찬밥 신세다. 그것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에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더블 바텀도 아니고 그러니까 쌍바닥도 아니고 트리플 바닥을 찍었다 라고 했는데 살짝 올라오는 것 같더니만 다시 지금 내려오면서 여차하면 이거를 지금 3번이 아니라 4번의 바닥을 찍는 흐름으로도 지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 이렇게 좀 깊게 눌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뜻은 미국 투자자들의 투심이 여전히 지금 회복되지 않고 있다 라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 이 코인 시장의 불장을 먼저 당겨주는 것은 미국이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당겨주면 거기에 기름을 붓는 역할이 한국인데 근데 아직 미국의 투자자들은 돌아올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토털2입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 시총 그래서 턴어라운드를 예상을 한 것이 이제 대략적으로 50일이어가지고 그게 1월 중순이었어요. 그런데 1월 초부터 상승이 나오면서 51선이 살짝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다가 그런데 비트코인이 98K를 찍으면서 이렇게 하락하니까 알트도 지금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51선이 다시 올라가는 듯 했다가 살짝 다시 꺾였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가 됐다고 보기에는 지금 51선이 하방을 또 보고 있죠, 고개를.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입니다. 결국에는 지금쯤에서는 51선이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이제 이 상방으로 가면서 그래서 데드 크로스가 골든 크로스로 바뀌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살짝 더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직 크게 51선을 이탈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1.2T고 1.19T니까 아직 뭐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여기서 그러니까 하방으로 갈지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략적으로 거볼게요. 상승 채널, 큰 그림에서 상승 채널, 이 상승 채널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저점을 지난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완전히 이제 이 추세가 깨진 거니까 그러면은 정말 시즌 종료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시즌 종료로 볼 만한 그 추세가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진짜 상방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하방으로 지금 이 또 추세의 마지막까지 한번 테스트 하느냐 또 갈린 거고 이렇게 하방으로 가면 또 이제 더 불안한 그 심리가 작용이 되면서 곡소리가 더
많이 나올 테고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참 코인장이 쉽지 않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코인에 대해서 우리 코인러만 이 코인에 대해 관심이 있지 지금 시중의 돈은 코인이 아닌 다른 곳에 금, 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코스피, 코스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증시도 아직은 달아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조금씩 살아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기세다. 그래서 저는 그나마 긍정적인 것을 찾자면은 그래도 미 증시가 완전히 꺾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엔비디아도 어제는 일단 상승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엔비디아가 주봉, 일봉으로 봐야 되니까 일봉으로 보면은 어제도 일단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그래서 한 10% 정도, 이제 10% 정도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도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좀 빠졌고 살짝 좀 더 내려올 테고 아직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구글 오늘 어제 이제 메타가 됐는데 메타 같은 경우는 더 상승했으니까 이제 반영되면 더 올라오겠죠. 오늘 반영이 되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이게 만회가 되면서 그럼에도 이제 10% 이상 10% 이상 더 상승해야 된다. 어쨌든 이 상방으로 가는 그런 흐름을 보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AI 관련주들이 이제 이 사상 최고가를 넘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비트코인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오히려 금은 하방으로 꺾이고 금에 있던 자금들이 다시 관련주들과 비트코인, 초고 위험 자산인 이 비트코인에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의 흐름이 좀 어렵게 됐지만 결국에는 기다려야죠. 뭐.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모릅니다. 정말 모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 제가 10월 13일 날 말씀을 드렸던 맨 마지막 모든 하락을 다 쳐맞고 가장 미련하고 느린 부자 되기 방법 같지만 이것이 가장 빠른 부자 되는 법이다. 지금 앞으로도 약세일 것 같고 왠지 더 하락할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거 코인 시장에 남아있는 게 맞아?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내가 왜 코인 하고 있지? 아니, 지금 코스닥, 코스피 들어가도 먹을 것 같고 금도 지금 이렇게 뜨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하락을 다 쳐맞고 가장 미련하고 느린 방법 같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것이 가장 빠른 부자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 멘탈 관리 진짜 잘하고 중심 잡고 가야 되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의미 있는 수량을 모아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가능성 있는 코인에다가 오히려 지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시장은 역사는 반복이 돼요. 역사는 무조건 반복된다. 이대로 코인 시장이 망하느냐? 분명히 올라갑니다. 금이 지금 미친 듯한 폭등을 보이고 코스피 코스닥이 폭등을 보이는 것처럼 코인 시장이 폭등을 한다는 반드시 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매집할 수 있는, 내가 목표 수량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코인이 안 오른다고 한탄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목표 수량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하면서 때를 기다리면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폭등이 있으면 폭락이 있고 폭락이 있으면 다시 폭등이 오는 겁니다. 금이 지금 미친 듯이 오르지만 이게 영원히 상승할까? 결코 아니죠. 분명히 떨어진다. 그게 지난 역사다. 그래서 코인도 오르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당장 오르지 않고 그리고 또 지금 뭐 나중에 오른다 하더라도 지금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더 떨어지는 것이 걱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건데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을 보지 말고 결국에는 상승이 온다. 결국에는 역사가 반복이 돼서 큰 상승이 올 것이다. 라는 이 시장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말씀 보고 리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